안녕하세요. 소연아리 뮤지컬 배우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막심을 그렇게 만들었나 답을 찾아볼 순서입니다. 무엇이 막심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레베카에게 호구 잡힌 남편 막심이죠. 막심은 좋은 가문의 부유한 상속자로서 전 부인인 레베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겠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레베카의 수많은 불륜에도 가문의 명예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인 레베카를 우발적 사고로 죽이게 됩니다. 막심 좋아하세요? 결국은 참다가 무너져서 그쵸. 레베카의 의도대로 살인까지 저지른 거니까 막심도 사실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막심이 뭔가 자기 뜻대로 자주적인 결정을 내린 적이 거의 없어요.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고 레베카의 의도대로 막 휘둘리고 화를 제때 낼 줄 모르고 끝까지 참다가 한순간에 터트려 버리죠. 그래서 레베카가 죽었어요. 결국에는 막심은 결국엔 레베카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요. 수동적이면서도 뭔가 깝깝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사람이에요. 막심을 보면 잠깐 봤을 때 나이스하고 젠틀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향 자체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네. 느낌을 받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꾹꾹 감정을 참는 거는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좀 추리를 해볼게요. 제가 원래 좀 화를 잘 내는 법에 관심이 많거든요. 화를 아무 때나 막 내라는 게 아니라 화를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만큼만 내가 얼마나 속상했어 라는 거를 전달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화를 잘 내는 법. 와, 신기하네요. 화를 잘 내는 법이 있다? 분노를 처음에 어릴 때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의 역할들이 중요한데요. 화내고 남한테 싫은 소리하고 뭔가 반대 목소리 내고 이런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일단 교육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슬퍼 혹은 화가 났어,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거에 너무 영향을 받거나, 혹은 자기가 너무 공감을 시게 해가지고 그놈 어디 갔어, 내가 그냥 콱 이렇게 해볼라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그 상황 자체에 압도돼가지고 아, 내가 부모님을 힘들게 했구나, 뭔가 내가 무서운 상황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화를 내고 싶어도 자꾸 주춤하는 거예요. 와, 그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이가 화를 못 내는 것이 그냥 아이가 뭐 성품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화 내고 싶은 순간에도 화를 내지 못한다는. 예, 그래서 사실 이건 저의 약간의 직업병인데, 애가 너무 순해요, 어렸을 때부터 화 한 번 안 낸 애기예요 이러면은 저는 진짜 아이가 순하고 나이스하거나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잠깐만 아이랑 따로 얘기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그럼 우리 막심 힘들게 컸나 봐요. 이 말씀대로 어린 시절에 화내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화를 잘 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 수가 있나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가 자기 감정을 잘 알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감정에 이름표를 단다. 지금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알맞은 단어에 연결시켜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너가 화가 많이 났구나, 많이 속상하구나, 이렇게 감정을 읽어줄 수도 있고요. 행동만 보면 동생 왜 때렸어? 이렇게 되는데, 아, 이게 사실은 동생이 엄마 힘들게 하는 게 싫어서 동생을 민 거야, 뭔가 의도를 읽어줄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아이들은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을 읽기가 어려운데 이걸 말로써 이어주기 시작하면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좀 한결 수월해지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내 마음을 읽어줘, 이렇게 공감을 받는다는 위안이 됨으로써 마음을 다루어 나가기 훨씬 수월해져요. 진짜 신기하네요. 감정을 말로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거. 어른과 어른 사이에 사실 내 감정이 이래서 그래 라는 얘기를 하는 어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그 맞아요. 현상에 대해서 화를 네, 내거나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만약에 부모님이 많이 화가 나서 돌건도 앞서고 용돈도 뺏고 막 혼도 내고 어떨 때는 회초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셔서 사실은 그때는 화가 많이 앞서서 그랬던 건데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혹은 너가 잘못해서야 라고 다른 의도랑 이어버리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저도 네. 맨날 그렇게 당했죠. 서러운 게 생각나죠. 그 안에 사실은 너가 잘못될까봐 많이 걱정되고 두려웠다, 그래서 화가 났다라는 감정이 쏙 빠지면, 물론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것도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 감정만 쏙, 중요한 부분만 쏙 빠지고 나머지 것만 나오면은 아이는 뭐야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혼란스럽거나 분노, 나아가서는 불안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감정도 그렇게 배우거든요. 자기의 감정과 정확하게 맞는 이름표, 그걸 이제 잘 달아줘야 되는데 부모가 대처를 잘못할 경우에 엉뚱하게 달리는 수가 있어서 아이한테 그렇죠, 좀 그렇죠. 혼돈을 줄 수 있다. 그런 엉뚱한 이름표를 다는 걸 아이가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은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죠. 막심의 경우에도 자신의 감정의 이름표를 제대로 잘 찾지 못한 케이스, 이런 성격,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성인이 되어서 개선하는 법은 아이 때랑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자신의 감정과 대화하는 법을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잘 지냈어요. 항상 늘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분노가 턱끝까지 차거나 하루하루를 폭발하지 않도록 버티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다 쓰시는 분들도 많이 뵀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누르는데 하루에 에너지를 다 쓴다. 근데 자기 마음을 몰라. 심지어 맨날 똑같다. 청소년 성인기를 거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대부분 자기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어렵긴 하거든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의 심정 또한 이해하는 마음도 더 넓어지고 이러면서 아 남한테 내가 이런 거 화를 내면 안 돼 이러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자신과 대화하는 법이 좀 막연하고 어렵잖아요. 제가 그냥 해본 혹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르쳐 주신 지혜 중에 요즘 많이 드리는 말씀은 자신을 이제 소설의 3인칭 주인공으로 봐보라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하게 되나요? 주인공은 본인이죠. 근데 본인의 행동과 감정을 나레이션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일단 상상을 해보세요. 나레이터가 이제 자기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나레이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연은 대체 이 의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감정을 읽어나가다가 보면은 내가 이런 감정이었어 라고 깨닫게 되기도 하거든요. 한 발짝 빠져나와서 자기를 뒤에서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여유거든요. 3인칭 시점에서 그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보는 발음 건가요? 조심해야 되고. 아, 죄송합니다. 아유, 그가 그녀가 네. 이렇게 생각해보는 방법.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3인칭 주인공 화법 낯설지만 꽤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셨어요? 손닥터님. 사람들에게 와닿는 인기 있는 작품이 왜 인기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모습들이긴 한데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런 게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깊은 여운을 남기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성격을 분석하는 그런 컨텐츠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성격이 나쁘다, 선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조심해야죠, 사실은. 앞으로도 소연아리를 통해서 손닥터님과 뮤지컬 극 중심 인물들의 어떤 성격들 분석해보고 얘기 나눔으로써 사람의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